일단 오온이 중요하지. 어쨌든 뭐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야. 네. 오온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오온이 윤회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덩어리는 항상 있는, 이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주체가 돼서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저는 또 이제 굉장히 더 놀라웠고. 그게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식이 윤회를 하는 것이고, 식이 다음 몸을 받는 동안 여기 그동안 같이 썼던 수상행의 그러니까 온들을,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네. 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예, 라고 말하는 거지. 예,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건 다른 네. 거고. 그러니까 식고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하여간 불교를 뭐 나는 잘 모르는 철학 용어지만 존재론이다, 인식론이다, 뭐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야. 부처님은 분명히 당신의 가르침을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했다든가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했다든가 이거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 부처님은 어떻게 법을 설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정리예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 측면으로 보면 12연기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라고 접근하면 팔정도라고.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는 향상의 과정, 길과 실천으로 팔정도가 있다고. 괴롭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고와 고멸이라는 걸 놓고 이 고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고멸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되죠. 하여간 불교를 나는 정말 그게 참 적절하지 못해. 많은 불교 신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그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만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해석하자라고 하면 참 불교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한 사람들이 뭐 한국의 교육의 어떤 그간의 과정이었겠지.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 해도 불교를 불교 철학 이렇게 접근이 되고, 그 철학이라는 데에서는 서양 철학적인 시각 위에서 접근이 됐다? 뭐 이런 부분도 타당할 거예요. 또 이제 그 학계에서 이름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유학을 다녀오지 않아요? 뭐 저쪽 유럽 쪽으로 가든 미국 쪽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뭐 이쪽 가서 철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철학이겠죠. 그런 철학의 공부 위에서 불교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서양적인 시각,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12연기를 해석할 거냐, 인식론적으로 12연기를 해석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접근이 주가 되죠. 뭐 생각해보면 뭐 그걸 잘못이라 할 수도 없지 뭐. 그간의 공부 과정이 그러니까 그
그 교육 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불교를 보는 거지요.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이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스승인 부처님 말고 그야말로 경전을 통해서 만나지는 부처님 말고 달리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학 가서 어떤 철학의 사조를 익혀온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경전을 보는 데에 방해거리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뭐 어느 만큼하고는 이제 됐다 하고 공부 덮고 사람 만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거나 뭐 이럴 것 같으면 역시 유학 가서 높은 공부를 배워오지 못한 자는 공부를 끝까지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다행히 제가 은사 스님의 도움 없이 또 어떤 서양 철학적인 시각 그런 토대 없이 경을 경으로 직접 해석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거예요. 네, 법부님이 처음 만날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지. 해피 스님이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경을 보고 그 경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읽어내는 힘이 나한테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 스님의 도움 없이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뭐 어디 유학 가가지고 그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쪽으로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이 옷 입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뭐 태국이나 미얀마로 가서 거기 계신 사야도들로부터 공부를 배워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 근데 이제 그런 혼자 하는 공부가 다행히 어느 만큼 경전을 해석해내는 성과를 만들다 보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은사 스님으로부터 그 은사 스님의 사상을 주입받든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쪽의 스승들로부터 그분들의 시각을 주입받거나 했다면 뭐 경을 나도 그분들처럼 보았겠지 경을 해석하지 못했겠죠. 뭐 저는 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다시 얘기를 되돌리면 경을 보는 데에서 우리가 참 간과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가르침을 해석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일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뭐 서양 철학자라든가 뭐 이런 그 불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눈으로 경을 보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경을 정확히 보기 힘든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를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할까, 인식론적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떤 뭐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분명히 그래요. 아시다시피 해피 스님은 화공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야. 다만 경을 경으로 푸는 일을
다른 시각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로 경에 의해서 풀어내는 일이 어느 만큼 성과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제 그런 공부니까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그냥 사는 이야기를 삶이라는 현실 위에서 보면 되지. 거기에 뭐 굳이 다른 시각 가질 필요 없다. 부처님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진행 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뭐 그런 제가 뭐 배경 이야기 좀 놓고, 그리고 부모님이 오온 말씀을 하셨어요. 오온이 윤회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야. 그러면 이 오온이라는 게 교리적으로 오온이 가지는 위치는 뭐죠? 비주. 오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리상에 나타나는 거죠? 말이 좀 그런가? 오온에다가 집착이라는 게 더해지면, 예, 그러면 이제 오치온 이래 되죠. 그리고 이 오치온을 뭐라 하죠? 오치온이 나잖아. 그지? 일단 불교를 사는 이야기로 접근하자라고 하면 누가 살아가는 곳일까? 내가 살아보지 뭐. 산다는 게 뭐야? 나라고 하는 이 삶의 주인공이 세상을 만나는 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봐야 하거든. 나는 누굴까? 전반적으로 경에서는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유신. 와, 너무 잘하네. 그래요. 나를 첫째로 유신 이렇게 말한다고? 삭가야예요. 기본적으로 삭가야라는 말은 까야라는 말하고 삭이라는 말인데, 요 삭은 사뜨라는 말, 사뜨가 까야하고 복합어가 되면서 T가 K로 발음이 연음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뜨라는 말하고 까야라는 말인데, 사뜨가 나야, 까야는 몸이고,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지. 뭐 유라고도 말하고, 하여간 있다라고 하는 건데,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존재라는 것은 아트만 이런 개념이 되겠죠. 글쎄, 불교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아트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이치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뭐 이래 되겠지. 이제 경전은 그 삭가야라는 말을 나라고 알려주는데, 그 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몸이 신이니까 있다라는 말하고
신하고를 덮여서 유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뜻 이래가지고 몸이 아뜨만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건 힌두교 얘기고 그냥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몸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 몸이 혼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누구한테 몸이 있다는 얘기겠어? 몸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혼자 의미를 갖진 않잖아요. 마음. 그럼 마음인데 이제 오온에서 보면 식이 되겠지?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 중에 식이 몸은 색이죠. 색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이 색을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는 그 덩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윤회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경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대로만 보면 돼. 경대로. 경에서는 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수, 화풍, 사대 그리고 이것이 결합된 것. 사대 조세.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사대니까 사대가 결합한 것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색이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 네 가지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결합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무엇이든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만약에 이 커피잔이라는 것이 바깥쪽은 공간이 둘러싸서 요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안쪽에 공간 없이 꽉 막혀 있다 그러면 법우님이 이 컵을 갖다 줘도 이건 컵 주는 거지 커피 주는 건 아니야. 안팎으로 공간이 함께 해줄 때 이거다라고 규정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대가 결합해서 색이 된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죠. 그래서 지수, 화풍, 공, 식이라고 말하는 육계라는 개념도 나타났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뭐 어떤 게 있어. 그거 뭐라 하겠어. 그냥 내 마음이지 뭐. 그죠? 법우님 보이지 않지만 법우님 마음이 있죠? 그래도 또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요동질 치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못 보는 것도 아니야. 그치? 이게 그 물질로 된 몸을 접점으로 하는 이런 눈을 통해서 보는 거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보는 능력에 의해서는 사실은 또 마음도 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상태.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유신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냐의 첫 번째 답이라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라고요? 아이고 마음하고 몸하고. 근데 이 얘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우님도 몸과 마음이 함께 하니까 좀 이렇게 박아무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 내 마음이 요 몸뚱아리하고 함께 하니까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내가 돼 있지 뭐. 그렇게 이제 내가 첫 번째 사가야 유신이라는 말로 경전에서 정의가 되죠. 두 번째가 뭐지요? 치원. 오취온이야. 오취온이라는 건 뭐예요? 자, 유신 사가야 요거는
존재 형태로 보면 색 더하기 식이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근데 오치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대로 이제 요 표현이에요. 집착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가지고 색, 수, 상, 행, 식이야. 그러면 요 오온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돼요? 색과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요거 삭가야죠.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것은 삭가야 유신이라는 것 색과 식에 더해서 수상행이라는 걸 더 끼워넣은 거야. 수상행은 뭐지? 네, 그 수원, 상원 그 하나하나 다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사실은 이제 우리 저 홈페이지에 보면 요 오온이 무엇다를 설명한 게 2시간짜리 6번인가 이렇게 오온에 대한 특강 동영상도 있어요. 기회 되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할 거야. 사실은 이제 요 수상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이 몸과 함께 기본적인 내가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가 있습니다 하고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삶을 사는 거잖아. 삶을 산다.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식과 근이 네이처가 돼서 웨이처를 인식하면 출산된 식이 생겨가지고 3, 4와 촉하면 수가 생기고 출산된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쥐따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거 행, 엎짓는 거. 그러면 다시 식이 머물고 이런 과정 있죠? 그래서 수상행은 표현하자면 이건 삶의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가 각각의 과정을 누적,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쌓여 있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삶의 과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번뇌가 작용한다, 탐진치가 작용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냥 삶의 과정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 삶의 과정인 색수상행식 오온이 결과를 남긴 게 쌓여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나여라고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신이 세상을 만나는 삶의 과정이 더해진 것으로의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있게 되면 그 집착된 상태가 스스로 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치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식과 명색. 그렇습니다. 식과 명색을 말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삭가야를 말할 때도 기본은 마음이잖아, 그치?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요거를 중생인 나 이렇게 부른 거고, 마음이 그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집착해버리면 오치원이 된다고. 뭐 그렇게 이제 식이라는 마음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바로 그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식이라는 놈하고 명색이라는 어떤 거를 함께 제시를 하면서 이제 뭐 유명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이죠. 거기서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고 말하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라고 말해가지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연기, 12연기에서의 조건 관계는 100% 조건이거든. 100% 조건이기 때문에 식이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00% 명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명색 없이 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식 혼자 내가 식이라는 마음이요! 이렇게 존재를 못한다는 거야. 그지? 뭐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은 그 마음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100% 명색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함께 있다. 그러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식이 존재하나요? 사실은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사실은 오치온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있으니까 오온이라고 말하고 집착해서 내가 되잖아. 동일한 개념으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명색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명색과 함께한다 라는 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은 그 존재 상태는 명색이라는 것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덩어리의 존재 가운데 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명색이란 무엇일까? 아니 나는 누구냐를 얘기하는데 유신, 오치원 하다가 갑자기 식과 명색 이렇게 되어버렸거든. 자, 유신은 색과 식이었고 오치원은 색과 식 사이에 수상행이 들어있었다고. 뭔가 그 삶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식과 명색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전에 그래도 박보부님이 참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색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말하자면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색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색이 무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기부터 부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 부처님은 이 색을 그렇게 적어야하잖아. 경전은 분명히 색이 무엇입니까? 지수, 화풍, 사대와 그것이 결합한 사대조색. 정의해 주는 거잖아. 색이 뭐냐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그대로 배워 알아야 그게 부처님 제자가 공부하는 거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 주는데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색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나는 불교 진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 말하자면 제 말이 과한가요? 우리 박 선생님? 근데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아니 이게 동화 쓰는 거 아니고 죽고 사는 이야기잖아.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죽는다라고 말할 때 누가 어떤 곳이 살아가길래 그 어떤 곳의 존재 상태가 유지되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일이
그런 사건이 생기는 곳일까? 이런 죽고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거라고 이게. 이런 상태에서 동화 쓰듯이 나가면 곤란하잖아.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면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그 공부로서 삶을 이해하고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라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를 배워야 할까? 이렇게 나가야지.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거를 불교 신자로 말할 수 있나? 엄밀히 따지면? 물론 뭐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방향을 조금 놓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지. 그러나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해줘야 공부 방향이 어긋난 그 사람들이 어긋난 줄 알고 돌아올 수가 있다고. 뭐 해피스님 너무 과하게 불교 신자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뭐 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주자, 허용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나 혼자 잘났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건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박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니까 잘 알아서 좋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화색에서 색수상인식으로 확장됐는데 세 번째 식화명색이라는 이 정의는 어떤 것일까?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뭐 똑같지 뭐 그냥 역시 이 경우에도 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아는 거니까 명색은 무엇일까? 라고만 알면 되잖아. 그때 그 명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아야 될까? 수상사 촉자기. 그거는 결과고. 네. 그 이전에 그냥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면 되지 뭐. 그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면 돼. 명색 뭐야 그럼?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수상사 촉자기와 몸 그 물질. 뭐 색은 그대로 색이겠지. 네. 색은 하여간 4대죠 색이야. 그러니까 하여간 오온의 색이야. 명이라는 무엇일까? 이것도 경이 알려주는 대로 보면 돼. 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뭐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수상사 촉 자의 이게 경전의 정의 사항이에요. 응? 경전의 정의 사항이야. 이때 요 사라고 하는 거는 오온을 정의하는 경전에서 보면 그래 요 행이 무엇냐라고 정의할 때 색수상 행식의 색 성향 미척 법에 대한 의도 사라고 나와. 그래서 행이 무엇입니까? 색수상행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의도 사입니다. 그래서 요 사는 그대로 행이야.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네. 식이 있고 색이 있죠. 명에서 수상 행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오치온 거. 그렇죠. 그대로 이게 오치온이 그러니까 오온이야. 뭐 오온 오치온. 오온인데 여기에 빠진 게 뭐야? 촉과 자의죠. 네. 더하기 촉과 자의인 거야.
이건 뭐 방법이 똑같잖아. 식과 색이 있는데 수상행이 더해진 거나 네. 그래서 만들어진 오온에 촉과 자극이가 더해진,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유신이라는 거,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요. 마음이 몸이 있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요 있진 않잖아. 살아가는 거라고. 그 삶의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서 색의 자리, 수의 자리, 상의 자리, 행의 자리, 식의 자리 이래가지고 그게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 쌓인다. 요 쌓인다라는 개념이 온이잖아. 어디 갔어 온자가? 이제 그래서 몸과 마음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삶의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오온이 됐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오온이라는 거는 한 순간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도 색소상행식 이래 되는데 이제 여기 오온, 오치원 이런 건 뭐야? 이 순간의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쌓여 있는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물로의 무덕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로의 무덕인 오치온이 그냥 지난 삶의 결과로 쌓여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오치온이 나니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치온인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지금을 또 살잖아. 지난 삶의 누적으로 누적된 나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누적된 곳이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산다고. 지금을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 자의라는 게 뭐예요? 자의라는 것이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목하는 거잖아. 안식이 네. 안근과 함께 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색을 인식하죠?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 여기에 주목해야 되지. 사실은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나는 눈도 띄고 있고 귀도 열려 있고 코도 열려 있고 다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박보부님을 보고 아는 건 뭐요? 귀에 들어오는 오토바이 소리인가 보다? 뭐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야. 내 눈에 들어오는 박보부님한테로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이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안근이라고 하는 몸에 보는 능력. 그래서 식이 근을 접점으로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박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주목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인식을 하잖아. 요 주목한다라는 요거를 작의 만호의 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이렇게 작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치온으로 존재하는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 대상이 되는 박보부님한테로 주목하는 요게 뭐야? 지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 거라고. 그치? 식과 색으로 있는 것이 수상행이라는 삶의 과정으로 몸과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요.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생겨서 쌓여 있어. 이렇게 오온이 말해줬다면 그 지난 삶의 결과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치온이 지금을 사는 일에서 작의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과 색에서 작의하면 그 결과로 안식이 생기죠. 그러면 식과 근이 함께한 안과 색과 출산된 식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게 촉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촉이라는 건 뭐요? 바로
주목해가지고 자그해가지고 대상을 알면 삼사화합조 그 세 가지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박법부님을 보니까 내가 기쁘지 뭐 라는 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느낌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뭐냐 하면 느낌을 만든다는 게 과정이 단순해. 해피 스님이 박법부님을 보고 박법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어. 박법부님을 알았어. 그랬더니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기쁘다라고 박법부님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치?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하셨죠? 그 1차 인식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서 색을 알고 삼사화합 촉해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알고 경험하는 데까지가 1차 인식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촉과 자괴라는 거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곳으로의 온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 자괴의 촉해서 알고 경험하는 지금을 사는 거라고. 요 말 이해되죠? 응. 질문해도 돼요? 하셔요. 그러면 저기 지난 삶의 누적인 오치오는 지금 그러니까 전생의 그 누적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오치오니? 조금 이따 얘기하자. 조금 이따 해야 돼. 그게 저는 핵심일 것 같아가지고. 윤회를 보는데 핵심이 그건데 그 이야기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지.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그와 촉을 알았어. 그러면 나에 대한 세 번째 개념 식과명색이잖아. 이 식과명색이 무언지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다시 보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됐어요. 유신, 사가야.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그냥 뭐 돌처럼 서 있는가? 아니라고 산다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쌓여 있어. 라고 하는 게 수상행에서 색수상행식 5원이고 그러한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된 곳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나지? 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내가 정의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난 삶의 누적이라고는 오치온인 내가 누적된 상태로 있나? 아니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근데 이 알고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수를 이제부터 상위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서 행위로 연결되잖아. 자그와 촉에 의해서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대로 그 과정이 행위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자그와 촉이라고. 요 두 가지 자그와 촉에 의해서 대상을 알고 경험하면 그대로 과정이 전개돼서 행위를 한다고. 근데 이래 되니까 식과명색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요거까지 요러한 활성화된 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 활성화된 나라는 개념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지. 그 6내입처 6외입처가 일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부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고경을 포함해서 29개의 경이 한 묶음으로 있는데 첫 번째 경에서는 6내입처, 6외입처가 일체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경부터 마지막까지 28개의 경은 일체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입처, 외입처 요것만으로 일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1차 인식의 전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일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29개 중에 28개가 말하는 일체가 더 일체겠어요? 29개 중에 1개가 말하는 일체가 더 일체겠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고? 그러면 경전이 틀렸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건 만들어낸 표현이야. 법부님 공감할 수 있을 거야. 활성화된 이런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안과 색이야. 그러니까 6내입처와 6외입처야. 근데 6내입처와 6외입처라고 하는 이 일체가 안이 있고 색이 있다라는 이 대응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이것이 그냥 내가 있고 법운이 거기 있으면 이건 대응한 게 아니야. 그치? 안과 색의 관계라는 것은 해피 스님의 안식이 안근과 함께 박법우님이라는 색을 주목하는 요렇게 주관과 객관으로 대응했을 때 이게 내입처고 외입처라고 요 개념 알죠? 그런데 이렇게 안과 색이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 대응 관계는 이제 자동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게 자극한 거고 자동적으로 대상을 알고 촉해서 경험한다고. 이거는 지금을 산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안과 색으로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안과 색이라는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의 무더기하고 안근이라는 게 어디 있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보여지는 형체를 갖는 게 저쪽에 있을 뿐이요. 내가 그거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안과 색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법우님이 지금 나의 관심, 자의, 주목하는 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안과 색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 안이비설신의라는 주관과 색성행 미처법이라는 객관과 요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걸로 12처가 일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바로 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고. 그러니까 29개의 경이 하나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일체다 이러고 28개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가 일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요 개념이 이해되죠? 요 개념이 그대로 어디에 동원돼야 돼? 여기에 동원돼야 된다고.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 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서 누적된 것을 포괄해서 말하니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치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치원이 그냥 있나? 아니죠. 여기도 역시 삶이라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 칙이라는 오온에다가 촉과 자의라는 알고 경험하게 하는 두 가지 동력이 이 삶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여기 좀 이해되죠? 이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유신, 오치원, 식과 명색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재밌는 한 가지를 보자고. 색수상행식이 있고 더하기 촉과
문제가 있어요. 촉과 작의라는 거는 하여간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야. 이럴 때 오치온 더하기 촉과 작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표현이 좀 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열되는 건 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과 색이라는 게 구분되는 게 1번이고 수상행이고 촉과 작의 해서 요만큼을 묶어가지고 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딱 뭐 그거지 뭐 그치? 식과 명색이니까 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색이 있고 식이 있다. 그런데 삶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명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끼어드는 거야, 그지? 요 표현은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뭐. 식과 색과 명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면 편해. 근데 세 가지로 부르는 게 사실은 또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어찌 보면 사과야 이렇게 한 단어로 부르든가 오치연 이렇게 한 단어로 부르면 좋은데 식과 명색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벌써 불편잖아. 그러다 보니까 식하고 명색하고가 무언가 전혀 별개인 것이냐 이래서 오해도 생기고. 그러니까 두 개로만 불러도 벌써 불편한데 식과 색과 명 세 가지로 부르자면 이게 또 좀 더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 어쨌든 뭐 식과 색이 중심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 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디다가 묶어주지 뭐. 그지?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에다가 명을 묶어주면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셋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버부님 생각에는 요 명이라는 거, 요 명이 수상사촉작의, 수상행촉작의 요거거든. 그래도 뭔가 좀 명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묶을 때 기왕이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비슷한 것끼리 묶자라는 측면에서 박보부님은 어떻게 할까? 요 명을 식에다가 묶는 게 좀 그러니까 비슷하게 묶는 걸까? 색에다가 묶는 게 비슷하게 묶는 걸까? 그러니까 명색이 됐겠죠. 그게 왜 명색이 됐을까?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게 공부의 기준이잖아. 이 명이라는 것이요. 우리 지금 12연기 교재 안 갖고 나왔지. 12연기 교재에 보면 그 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그 후대로 가면서 달라지는지 하는 걸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이런저런 좀 방법이 그러니까 명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명을 수상 사행 식 명에다가 식을 포함하는 정의가 후대로 가면서 대표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상행식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색이 아닌 그러니까 물질 아닌 네 가지 무더기 이렇게 뭐 불색 사음 아니야 이런 표현 아닌데
완전 그런, 근데 그럴만하지. 수상행식 이러면 색, 그러니까 오온 중에 색 아닌 네 가지잖아. 색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 아닌 네 가지. 뭐 정신적인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의 기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 아니요. 그지? 분명히 부처님이 정의하는 명은 수상행, 그러니까 촉자의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식을 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게 있잖아요. 후대로 가면서 요 식을 명에다가 끼워 넣는 누구의 짓인지 몰라도 이건 진짜 짓이야. 누구의 짓인지 몰라도 명에다가 식을 끼워 넣는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2연기가 바뀌어.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이렇게 나가잖아. 그 중에 3번 식과 4번 명색이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요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고 명과 색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서 함께 해가지고 이게 나란 말이야. 그러면 12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식과 명색이라는 요 3번, 4번 두 가지 지분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식과 명색인 나의 삶의 이야기,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12연기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그렇게 풀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후대로 가면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명이 식을 포함해버리잖아. 그러면 명색이 어떻게 되죠? 이 앞에 식 필요 없이 명색 자체가 오원이 된다고. 그지? 그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되는데 명색 자체가 오온인 내가 돼버리면 앞에 있는 식은 뭔가? 명색 안에 이미 식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명색 자체가 오온인 나야. 근데 그 앞에 오온인 나를 조건 짓는 식이 또 하나가 있어. 100% 조건관계로의 식이. 이 식을 풀어야 12연기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풀려요? 재생연결식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경전에 없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동원되는 이유가 이게 결정적인 거야. 명을 후대의 교재들에서 누군가가 명 안에다가 식을 넣어버렸어. 명의 정의를 바꿔버렸어. 이거 부처님 정의가 아니라고. 요 개념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걸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유신에서 오치원에서 명색으로 내가 되고 앞에 있는 식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명과 행은 전생의 이야기고 명색으로부터 시작되는 금생의 이야기에 재생연결식으로 한순간 연결되고 이런 부처님 생각하고는 천딜만 이런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바꾸는 거라고. 자, 어쨌든 이제 이 명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중요해. 다시 돌아옵시다. 색과 식 그리고 명이 이제 끼어드는 거야. 근데 이런 좀 간편하게 하려니까 이 명을 이건 묶어야지 뭐.
시계다 묶을까? 세계다 묶을까? 선택. 왜? 근데 여기서 아니 뭐 그럼 당연하지 뭐 명색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다가 묶겠지.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떨어져 나가는 것과 계속 가는 거의 차이겠네요. 답은 그거지. 답은 그거지. 그걸 주목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은 그래 했지만 어쨌든 이 명을 시계 묶을까 세계 묶을까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 이 명은 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이 식을 포함하는 이런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변질된 거다. 부처님은 우리 니까 사부니까야 전체로 한 번도 이런 정의는 없어. 명에 대해서. 이건 아니면 틀린 거야. 근데 좋아. 그러니까 후대의 얘기는 뒤로 미루고 그럼 이제 이 명을 어디다 묶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아니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하면 색, 명식 요거를 그 가운데서 색은 물질이고 이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식은 물질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명이라는 거는 수가 물질인가요? 상행, 촉자 다 물질 아니잖아. 이건 그러니까 비색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요. 명을 식에다가 묶어줘야지 비색으로. 그리고 사실은 경에서 명과 식을 묶어주는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색끼리 함께 있어야지 라는 개념으로 후대에 가서 명에다가 식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아주 그럴듯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비색인 것이 함께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식이 들어가면서부터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이 동원되어 가지고 12연계를 엉터리로 풀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답은 이미 법부님이 맞추셨지만 생각해 보면 비색인 것끼리 묶어야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따지자면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유신 오치온 다음에 색과 명식. 이렇게 서로 접근되는 거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건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이 명을 색일까 아닐까의 측면 말고 색일까 아닐까의 측면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묶었다는 거야. 이게요. 세상이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 이래서 유물론도 득세하고 오직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물질일까 아닐까 요 측면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현재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일 거야. 근데 부처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 존재하기도 하고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색이냐 비색이냐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어차피 존재 상황이 그런 건데 그거를 꼭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색일까 비색일까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색일까 비색일까라고 구분해서 삶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적절한 방법이다 싶으면 그랬겠지.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색과 비색을 포괄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지혜의 눈이 완성된 분이니까 이제 삶을 설명하는 데에 이런 존재 상태를 어떻게 묻는 것이 좋을까라고 할 때 부처님은 색일까 아닐까의 측면이 아닌 무언가 다른 측면을 기준해서 명색이라고 묶었단 말이에요. 그 답을 맞춘 거고 왜 그럴까라고 하니까 이제 답을 맞춘 거예요. 자, 그 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지. 물질일까 아닐까 보다 더 중요한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이제 색하고 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 1번. 생존기간. 아니, 방금 쓴 거지만 우리가 하여간 보통 말하는 색일까 비색일까 이런 차이도 있죠. 그런데 차이 2번이 뭐냐 하면 그래, 법은이 말씀하시는 생존기간의 불균형이잖아.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게 무슨 얘기야? 색이라는 거는 물질이어서 어쨌거나 백년 안팎 식과 함께 하다가 떨어지는 거라고. 뭐 이걸 피할 방법은 없다고. 이게 어떤 삶의 질적 수준을 갖느냐? 뭐 이런 측면에 따라서 물질이 가지는, 그러니까 물질의 유효 기간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4대 왕천에서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물질로 된 몸의 존재 상태가 인간의 50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500년이 900만 년. 900만 년이었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8, 9 아니었나? 9였나 그냥? 저는 900만 년으로 기억합니다. 좋아. 900만 년. 그러겠다. 뭐 이제 그렇게 좀 길고 짧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식이라는 거는 확인하고 갈까?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확인하고 가지. 못 찾겠나요? 네. 어쨌든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데서 생기는 몸은 그 몸의 질적 특성상의 어떤 생존기간, 우리 인간 같으면 100년 안팎, 이제 이런 상태에서 수명이 다하지만 거기 있나? 몇 년으로 돼 있어요? 900만 년. 그렇구나. 야, 역시 그 선생님이 암기를 잘하시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어때? 헤아릴 수 없죠. 오직 팔정도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라고. 식이라는 놈. 그러니까 색과 식은 물질일까 아닐까의 차이도 있지만 생존 기간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야 하는 식하고 인간을 기준하면 100년 안팎으로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식하고 색하고 식하고 색하고 이래 되니까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를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랬잖아. 잘 생각해 보면 색과 식이라는 요 나를 구성하는 두 중심 요소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일 거야. 그죠? 물질일까 아닐까? 생존 기간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수명이 다하는 몸과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마음, 이런 차이 때문에 윤회해야 하는 뭐 요 두 가지 차이, 요거 말고 더 어떤 차이를 말하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놓고
만약에 명식이라고 부처님이 묶었다면 부처님 생각에도 물질일까 아닐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큰 중요한 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건데 부처님은 이렇게 묶지 않는다고? 그거 큰 거 아닌 거야? 부처님이 볼 때는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에 그 근원에 뭐가 있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결국은 죽어야 한다고? 또 태어나야 한다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이 반복해야 하는 윤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가 몸과 마음이 가지는 사실은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신 거겠지. 그런 상태에서 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일본식으로 치자면 식에 묶여야 되는데 부처님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 명이라는 것을 색에다가 묶었다고. 명을 색에다 묶은 이유는 뭐겠어? 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를 물질일까 아닐까 이 측면으로 묶었다고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데 그리 간 거 아니니까 명과 색을 묶어서 명색이 된 상태로 식하고 어떤 차이를 가질까? 그죠? 여기서 그렇게 봐야 되죠? 명을 식에다 묶으면 명식이 된 것하고 색하고의 차이를 말하자라고 할 때 그게 타당성을 가지려면 색과 비색 이 측면은 있지만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명이라는 거 수상행 촉작의가 죽은 다음에도 식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묶은 거는 이미 이제 차이 1번은 어긋난 거고 차이 2번만이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명과 색이라는 것은 색과 식이 생존기간의 불균형을 갖는다라는 이 차이점에서 명이라는 것은 생존기간에서 식에 부합하지 않고 색에 부합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묶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런 판단이 타당하죠? 이거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명을 색에다 묶은 것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색과 식의 차이 가운데 명이 생존기간이 색과 같아서 색과 명이 함께한 그 상태가 생존기간에서 식과의 불균형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것 때문에 명을 색에 묶었다. 라고 설명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명이 수상사촉작의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색과 식, 몸과 마음으로 된 유신, 사가야입니다. 그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치원, 활성화된 삶의 과정의 누적이야. 그래서 오온 오치원이 되는데 그게 한 번 더 이런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치원이 지금을 사는 지금 활성화된 상황으로의 식과 명색 이런 나에 대한 정의를 놓고 나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니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생들이 윤회합니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명이 색에 묶였다라는 이거는 명에 포함되는 수도 지웠네?
법부님을 보고 법부님이라고 알고 법부님에게서 기쁨을 경험했다. 이런 수도 한평생용인 거야. 몸에 묶여 있는 거야. 그지? 상이라고 하는 경향도 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경향의 무더기, 이것도 한평생용인 거야.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버릇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버릇, 습관 이런 게 어쩌면 이 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상을 지칭하는 거랑은 틀려. 다만 우리가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식이 머물지만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물죠. 속성으로. 그거 지난번에 봤죠. 그 의도와 기대가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문다. 이 측면에서 버릇, 습관 이런 얘기를 한다면 타당성을 볼 수 있지만 상이라는 경향의 개념이 다음 세상으로 함께 간다 라는 거 틀린 거야. 왜? 식에, 그러니까 색에 묶여 있거든. 행위라고 하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뭐 이런 회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행위의 무덕이지, 습관이고 버릇이고 그러겠지. 거기에 촉과잡이라는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의 삶의 과정 그 활성화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명은 식에 묶이지 않고 색에 묶였다. 그래서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른 윤회의 과정에서는 색도 버려지는 것이고 명도 버려지는 것이다. 오직 식만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위에서 서로 조건됨. 이것 때문에 죽는 순간 모태에 든다.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을 만난다. 이번 탐진치교제 제5권 몸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려운 주제가, 그러면 특히 상이라는 측면에서 아니 어떤 동물들도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지 할 일을 다 한다고. 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나는 거기서 그렇게 답을 찾아요. 몸이 가지는 경향이 있어. 어떤 몸을 만나느냐 해서 몸이 가지는 경향.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업을 지으면 어디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막처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업을 지으면 어찌 보면 뭐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괴로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행위는 어디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라고 태어남을 강조하거든. 근데 그 태어남이 뭐예요? 어떤 몸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시작이 몸이 가지는 경향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건 완전히 저의 해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이 말하는 삶의 이야기에 부합해 보여. 그러니까 만약에 개의 몸으로 태어나면 어때? 개의 몸이 가지는 경향대로 산다고. 개의 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평생 개의 삶은 개의 몸으로 시작된 그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쌓이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상들이 쌓이는 게 몸이 가지는 경향의 유사성으로 쌓이잖아. 평생 개처럼 살다가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나는 거지 뭐. 이런 몸이 가지는 경향까지를 보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저 스님, 우리 어른께서 사실은 이 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그 철스님하고 이렇게 여러 해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의 한국 불교의 참 그 공부 높은 어른 스님들 많이 이래 대화하시고 IQ가 160이 넘는 양반이니 얼마나 똑똑하셔.
그런데도 풀리지 않던 어떤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측면, 몸이 가지는 경향으로 출발한다 라는 측면, 이게 답인 것 같다 라고 그분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약간 그래. 뭐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건 그 법우님이 윤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이야기에 직접적인 답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내가 누구냐는 문제지 뭐. 나는 하여간 몸과 마음이고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치온이고 그게 지금 이 순간 활성화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이야. 그랬을 때 왜 식하고 명색으로 나를 구분해 놓았을까? 서로 조건되는 거. 이럴 때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 아닌 거요. 생존 기간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윤회라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명은 색에 묶인 거야. 생존 기간이 색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라는 말이 이제 명색이 버려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색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한평생 만들어 온 명이 포함돼서 명색이 버려지고, 식은 생존 기간이 달라. 명색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이전에 서로 조건된다. 100% 조건 관계니까 뭐 당연히 명색 없이 식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이 있는 엄마의 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 중유거나 중음신이거나 이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안 지내고 천도제를 안 지내는 거예요. 죽는 순간 태어난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그 나은 몸을 만나실 수 있도록 스님들이 가서 법을 설해주는 거지. 죽은 다음에 이미 다음 몸을 받아서 태어난 후에 49일을 두드려 본들 어디다 쓰겠어?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본질적인 면, 윤회하는 문제에서 명색은 버려지고 식은 윤회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잖아.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잖아.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빠띠자 사무빤남. 요게 이제 사띠자 사무빠가 연기라는 말에 과거 분사가 돼서 연기된 이래 되는 거야. 연기된 식. 매 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왜? 삶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삶이거든. 활성화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매 순간 삶의 과정을 더해가면서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연기된 식이고, 이 연기된 식이 윤회를 하는데 죽는 순간,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죠? 죽는 그 순간의 중생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죽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식과 명색의 상태에서 죽는 거지. 식과 명색의 상태로 한순간을 딱 살아서 삶의 결과를 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명색이 수명이 다해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식과명색이라는 그러니까 오온의 상태, 중생의 상태로 있다가 죽으니까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명색이 딱 붙죠. 죽을 때도 식과명색이야. 뭐 달리 말하면 오온이야. 그지? 태어날 때, 죽는 순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또 어떤 상태로 태어나? 이미 죽는 그 순간 명색이 떨어졌다. 근데 명색 없이는 식이 존재할 수 없다?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명색을 만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똑같이 식과명색으로 태어나는 거야. 오온이야. 그리고 죽을 때와 태어나는 요 사이에 틈이 있나요? 틈이 없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누가 윤회한다고 해야 돼? 죽을 때도 식과명색이다 오온이다. 태어날 때도 식과명색이다 오온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를 오온의 윤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 명색이 요때의 명색하고 요때의 명색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식과 식만이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식이 변화하면서 연결된 거니까 이 식은 이런 수명이 다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온이 윤회하는 건데 그 오온 가운데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건 뭐지? 하니까 식이에요. 어떤 식이라고? 연기된 식. 연기된 식의 윤회. 윤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오온 상태로 윤회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명색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명색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기된 식,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제가 두 장 드렸죠? 햇빛스님의 12연기 특강 번뇌라고 된 거 있어. 요거 이제 이게 언제냐? 금년 6월 19일 날 우리 법회하는 거네.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질문하게 된 게 뭐였지? 그러면 저는 이 업이라는 게 오온 중에서 뭐 이렇게 해온에 붙어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오온이 그대로 연애를 한다고 그 누적되면서 누적되어 있는 그 오온이 그 다음 생에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도 여기에 붙어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우리가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했죠. 업이 뭐였지? 행미 아니. 그 신구이 삼업 아니. 업은 파티였잖아. 예. 식은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식을 씨앗으로, 여기서 출산된 식이지.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이거 중요한 개념은 네. 업은 밭인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씨앗 있고 양분 있고 밭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을 거 아니야. 나무가 자라서, 그지? 그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몸식 식이 머문다 했잖아. 머문 식이잖아. 그 머문 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가래라는 양분을 주고 밭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한순간 삶의 과정, 즉 인식을 통해서 생겨난 식이 가래가 되어가지고 업을 짓는 이 농사의 과정의 결과로 식이 머물렀잖아. 업이라는 거는 업 자체로 뭐 어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 중요한 질문이야. 그래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업에 너무 붙잡혀 있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존재경에서 업은 식이 씨앗으로 뿌려져 가지고 가래가 양분으로 작용을 하면 그때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의 역할이라고, 밭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결과로 생겨나는 건 머문 식이야. 식이 머문다고.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바로 식의 온이고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 유를 만든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말하는 요거. 사실은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 그 사람들은 상이라는 개념에다가 그건 아니지. 근데 제가 좀 전에 표현하기를 뭐 버릇 가지고 간다, 습관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상이 경향이니까 어떤 경향으로 한평생을 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상은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금생 한평생 내가 정말 버릇처럼 습관처럼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가져갈까? 글쎄, 그걸 뭐 가져간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식이 머무는데 존재경 두 개였죠. 1번에서는 똑같은 과정에서 식이 머물고 2번 경에서는 똑같은 과정에서 그 업의 과정에 들어있는 의도와 기대로서 기대가 머물잖아.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그 쌓여있는 식온이라는 것은 이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의 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통은 기억이다 이랬지. 그런데 그게 동일한 과정에 있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를 그래, 요 표현 질문 잘하셨어요. 업이 그냥 다음 생으로 간다 이게는 없어. 업이라는 거는 행이 뭐요? 행이 이게 업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행의 의도가 작용되면 업이지 뭐. 그러니까 이 온의 행이 업인데 이건 버려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밭을 만들었느냐, 그야말로 자갈밭을 만들었느냐, 아주 옥토를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거는 그 업이라는 밭에서 열매로 맺힌 식이 간다고. 그러니까 한순간 밭에서 한순간의 삶의 결과로 머문 식이 머물고 이게 쌓여서 식온으로 누적되잖아. 이렇게 그 업의 결과, 그것도 업은 단지 밭이지 씨앗 없이 열매가 맺히진 않으니까 식이 씨앗이 되고 가래가 양분이 된 그런 밭, 업 자체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런 밭 농사를 할까 이런 문제겠지. 그래서 그 업의 결과로 머문 식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그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지난번 수업할 때도 이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참 어렵지만 이 머문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12형들 풀 수 없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잖아. 바로 그 문제도 거기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업이 가는 게 아니야. 업은 행으로서 버려지는 거예요. 다만 그 그러니까 업의 출발 자리에 있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시기, 그 밭에서 열매 맺힌 식이 쌓여가지고 변화 과정에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가는 거 아니야. 업의 결과물인 식이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고.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나를 정리할 때 세 번째 식감 형색이 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는 스님의 해석. 그럼 그건 내가 해석한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어느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식감 형색. 그 자리에서 잠깐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의 기준을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붓다와다의 공부 기준에 두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
소부니까야의 후대, 그러니까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후대의 경전들, 아비담마, 청정도론 이렇게 공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을 어떻게 보는 거야? 명을 식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명색을 오온이라고 인정하고 12연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기준을 우리와 같이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은 우리밖에 없지. 지금까지는 항상 12연계를 각각 독립된 지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은 또 이제 식과 명색을 나눠 보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요점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윤회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누구냐부터 시작을 한 거야. 우리 12연기 특강도 아예 12연기 특강은 나에 대한 이야기 전에 세상은 무엇일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세상이 무엇고 내가 무엇고 그 가운데 오온이 정의되고 이러지 않고 그냥 12연기 바로 들어가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이때 무명은 이런 거래. 그러니까 각각의 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는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지. 그 차이가 크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 자, 요 지난번 그 수업 보고 올려드린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 번외 누가 윤회하는가 윤회의 진실. 맞지만 이과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사띠비구의 대화입니다.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대덕이시여,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어리석은 제! 그 말이 없네. 말을 하고 보니 없네. 자,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러니까 사띠여, 그 식은 어떤 것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근데 요 말이 이제 맞지마니까야 2번, 그러니까 모든 번뇌경에서 동일한 문장이 나오면서 그게 아뜨만으로 설명이 돼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네. 의도를 하시니까.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요.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시기. 그 위에 보면 밑줄 친 게 있죠. 아래쪽. 네. 그 원전의 아래쪽 보면 빠띠자 사무빤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윈야낭. 요거야.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연기된 식. 나의 어리석은 자여,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다. 연기,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요거 무슨 제가 요거 가지고 강조하는 말이 있죠? 6가지씩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독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띠비구 이야기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은 그 경이 요거라고.
그 경이 이건데 여기서는 어때요? 부처님이 사띠비고를 꾸짖는 자리가 식이 윤회한다라고 확실히 압니다라는 그 자리에서 꾸짖지 않잖아. 그 식이 어떤 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 식이 아트만입니다 라고 답할 때 어리석은 죄요 하고 부처님이 꾸짖는다고. 이 이야기는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식 그것이 아트만이 아니요 라고 상견을 부정하는 자리로 이 경은 사띠비고를 꾸짖는다. 이 개념만 이 경에서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이 문답에서 삶은 옮겨가고 윤회한다라고 표현되는데 하여간 말이 딱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 그래? 윤회한다고 해. 삶은 옮겨가고 윤회한다라고 표현되는데 부처님은 이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식이라는 주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자아인 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띠비고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식이 자아가 아니라 연기된 식이라고 확고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옮겨가고 윤회한다는 현실의 문제 위에서 옮겨가는 자로서의 식이 자아인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옮겨가고 윤회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옮겨가는 그 시기, 그러니까 시기 옮겨가는데 그게 아트만이 아니고 연기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윤회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누가 옮겨가고 윤회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연기된 식이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연기된 식이 옮겨간다. 요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에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15번 상류따 1번 풀과 나무 토막경 등 15번 상류따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따의 경들입니다. 경들에서 부처님은 뿌파꼬띠 나빤냐야띠 아위자 니와라낭 삿다낭 딴하 상요자낭 산다와땅 상사라땅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는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결론을 누가 옮겨가고 윤회하느냐? 연기된 시기에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랬잖아. 근데 지금 경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자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요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한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는 중생이고 그 중생이 누구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이때 중생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1. 유신이고 그죠? 1. 유신이고 2. 오치온이고 3. 서로 조건되는 것인 식과 명색의 함께함입니다.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이기 때문에 연기, 즉 12연기적인 해석에 의해 식은 연기된 식인 것입니다. 연기된 식이 늘 서로 조건되는 명색과 함께 나, 즉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때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 명색이 버려지면 그 순간 동시에 새로운 명색을 만나 새로운 나, 즉 중생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태어남, 옮겨감이고 이런 옮겨감의 반복을 윤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 내용 잘 정리됐죠? 나, 즉 중생의 상태로 옮겨가고 윤회합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그 자는 중생입니다. 다만 윤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스러의 명색과 연기, 즉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윤회의 축, 동질성으로 유지되는 시계관계를 고려하면 연기된 식이 중생의 동질성을 가지고 윤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잘 됐죠? 연기된 식이야 중생이 윤회해. 그러니까 연기된 식이 중생의 동질성을 가지고 윤회한다. 여기서 동질성을 가지고 윤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나의 전생을 연기된 시간에 담고 간다. 그럴 때 좀 전에 그 업에 대한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이 동질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생에 내가 업을 지어 온 것이 그 업의 열매로서 업의 일부인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문 시기, 식온으로, 식의 무더기로서 연기된 식이라는 형태로 윤회하는 그 자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식 자체가 전생들의 동질성을 가지고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바로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머문 식은 그 삶의 과정의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 열매인 식이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이라는 것은 전생에 대한 기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유를 한다, 기억을 한다 하는 게 사실은 뇌와 함께 하잖아. 몸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의 삶의 과정, 한평생만 기억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수행을 하면 어때요? 수행을 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는 거야. 지혜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이런 사띠와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들이 생겨나면 이제 식은 이만한 식이 있다 하면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잖아? 지금 이 몸과 함께 만들어진 기억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지금 이 몸과 함께 하니까 잘 생각하면 기억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나머지 분들은 어때? 그지? 어차피 우리가 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 뭐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숙명통을 얻으면 되죠? 네. 숙명통을 하면 여기는 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고 여기는 이전 몸과 함께한 식이 쌓여 있는 거잖아. 식 안에 이 식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열매 맺어진 식이 쌓여 있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밭의 일부가 되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식온이라고 하는 내 마음 무더기 안에 전생의 삶이 다 지금 기억되어 있고 그게 속성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몸으로 사는 지난 60년, 법은이 55년, 고등한 지금 이 몸에 제한되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면 기억할 수 있는 제한된 삶을 살지.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숙명통이 생겨나면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내 마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그거를 보는 힘이 생기면 보는 거예요. 숙명통이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네,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됐나?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윤회의 진실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요 경전 하나만 읽어드릴게. 그 좀 전에 봤지만 15번 상류따, 그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따의 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경입니다. 15번 상류따 1번 풀과 나무 토막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언제부터 윤회가 시작됐을까 아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아주 없지는 않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왜 그게 알려지지 않느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안 알려진다고. 그 제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라는 요 제한을 없애버리면 알려지겠지 뭐. 근데 그거 어떻게 그게 알려질까 하는 건 난 몰라. 우리가 하여간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 방법이 있잖아.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를 끊어내면 더 이상 중생 아닌 상태, 아라한의 상태가 되지 않아. 그때가 되면 아라한의 인식 능력으로는 인식이 되겠지. 아마도 하여간 어딘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팔정도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교의 목적점이에요. 예를 들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나의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요,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처럼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경멸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들에 대해서 염오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요게 뭐야? 염오 이탐에서 해탈하는 것이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 해탈한다. 그리고 그 해탈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완전한 행복. 무명 위에서 경험되는 행복을 극복한, 넘어선 것으로 해. 그 개념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자, 제가 사실은 오늘 법우님 오시면 한 가지 주제를 좀 시작하려고 그랬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왜 팔정도의 정명에서 네. 바른 생활, 바른 생계, 그러면 이제 직업의 문제, 이럴 때 그러면 직업이 나빠서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고, 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별개로 좀 강의를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부터 우리 몇 번 시간 좀 내서, 경을 한 5-6개를 좀 같이 모아야, 그 부분, 특히 정명, 또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결론은 그렇게 날 거야. 우리가 이제 5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5계를 지니고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100% 5계를 지키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떡하자고?
내 삶의 기준은 5계를 지키는 삶이요. 이 5계가 지켜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를 어기게 되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계를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삶의 비중을 5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주 작은 비중이 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큰 비중이 되게 함으로써 삶을 하늘로 이끌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계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을 잡잖아. 마찬가지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내지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니까 제법 여러 개 경전을 우리가 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 한 서너 주 정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뭐 다음 주부터 우리 시간 좀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그래도 윤회에 대해서는 꽤 좀 정통한 것 같아. 그렇잖아. 사실 법부님께서 나 오늘 윤회 이야기 해주셔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바로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경에 입각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윤회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자랑할 만한 일이죠. 오늘 공부 중에 법부님 참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 활성화라는 개념이야. 활성화가 몇 번 나타났나? 색과 식, 몸과 마음이 삶의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온이 되는 이야기 있죠. 그것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이 지금 이 순간 활성화된 개념으로 촉과 자괴를 포함해서 식과 명색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말한 거 내입처와 외입처로 일체를 말하지만 요거 29개 경 중에 하나고 29개 경 중에 28개는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부분을 말한다라고 했죠. 어쨌든 불교는 사는 이야기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뭐 존재론이니 인식론이니 부처님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로 눈을 잡아가지고 보려 하면 뭐랄까 중심을 놓치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존재론, 인식론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사는 이야기 그 활성의 과정 이렇게 경을 접근하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